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창업이라고 보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,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.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하수분들이시고, 만약에 주변 세무사님께서 혹시나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주셨다, 그 세무사님은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, 세금공략집의 한재문 세무사입니다. 여러분,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죠?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창업 당시에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자에게 발생하는,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,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혹은 개인지방소득세 50%에서 100%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아니고요.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창업이라고 보지 않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는 몇 가지가 있거든요. 특례제한 집행기준에서 이제 창업의 범위에서 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. 먼저 좀 읽어드리면은,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 설립 등기일이고,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 또는 부가치세법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날이 된다.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음에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. 첫 번째, 합병, 분할, 현물 투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해서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해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, 다만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이 창업 당시 토지와 사업용 자산의 총액의 30% 이하인 경우면은 그래도 그건 봐주겠다, 창업으로 보겠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,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법인 설립하는 경우, 이건 법인 전환에 대한 얘기고요. 그리고 이때도 법인 전환을 해도 창업으로 보지 않아서 세금 감면을 배제하겠다, 이 얘기입니다. 그리고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서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, 여기서 같은 종류의 사업이라는 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 분류에 의한 기준에 따라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,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, 이렇게 네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.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,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. 그러니까 법인 전환을 해서 새로 설립한 법인 같은 경우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. 기존 개인 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 사업자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감면 혜택을 법인이 적용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. 여기까지 아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하수분들이시고, 만약에 주변 세무사님께서 혹시나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주셨다, 그래서 여기는 법인 전환을 했기 때문에 세금 감면을 받지 못한다라고 무작정 말씀하셨다면 그 세무사님은 떠나시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여기서 한 가지 규정을 더 알려드릴 건데요. 조세특례제한법 32조를 보시면은 제4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,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따라 세액 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여기서 말하는 사업 양도 양수 방법에 따라서 법인 전환을 하면은 결국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. 자, 그러면은 그 양도 양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? 첫 번째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서 일정 자본금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. 결과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를 하시던 분이 발기인이 되어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개인 사업자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 양수하면은 그거는 내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특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야 된다고 했는데, 이 금액은 쉽게 말해서 순자산가액이라고 보시면 돼요.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순자산가액을 출자해서 넘기시면 된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, 세무대리인한테 상담을 안 받으시고 직접 그냥 법인 설립을 해버리시고 사업 양수를 해버리시게 되면은 승계받을 수 있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놓치시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. 그리고 세무사 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법인 전환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는 이 요건을 갖추고 충분히 법인 전환을 이행해가지고 받을 수 있던 감면 혜택을 이어받을 수 있었던 사람인데 자본금 설정을 잘못하시거나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지난 시점에 사업 양수를 진행해가지고 감면을 못 받으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. 그리고 법인 전환을 할 때 말씀드렸죠, 설립 당시에 그 법인에 대한 발기인은 개인 사업자 해야 돼요. 여기서 발기인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법인 설립할 때 발기 설립을 진행하거든요. 쉽게 말씀드려서, 그래서 발기인이라는 거는 법인 설립할 때 정관에 선명한 사람을 얘기하는데, 보통은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기 때문에 대부분 발기인이 발기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 주주가 됩니다. 근데 꼭 대표이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명문상 그런 대표이사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 일단 어쨌든 그래도 하지만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으니까 대표이사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. 발기인이 되어서 설립하라고 했지 대표이사가 되라고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주식 인수를 발기 설립 때 진행해야 되니까 발기인이 곧 주주가 되겠죠. 좀 도움드릴 부분이나 법인 설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신 분들은 한재문 세무사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해 볼 거고요.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노빠꾸 세무사의 세무공략집 한재문 세무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